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최신 기능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최신 기능은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10을 기준으로 요 근래 몇 년간 출시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들을 보면 알림창의 빠른 설정 아이콘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유익한 기능들만 정리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들을 보기 전에 제가 있는 아이콘과 다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는 있는데 본인한테는 없는 그런 아이콘들도 확인이 될 거고요. 자, 그 부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면은 빠른 설정 아이콘에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버튼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른 설정 아이콘에 추가되지 않은 아이콘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능은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은 길게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 창에서 빼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추가를 한다 그러면 길게 눌러서 다시 지금과 같이 추가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되지 않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오늘 배우는 기능이 빠져 있으신 분은 추가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렇게 알림창을 내렸을 때 맨 앞에 6개까지의 빠른 설정 아이콘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6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을 넣고, 그리고 이후부터 이 첫 페이지에 또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을 설정을 하는 게 좀 더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을 좀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길게 터치해서 옆으로 가면은 이와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한번 내렸을 때 총 6개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방금 제가 6번째 넣은 이 아이콘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첫 번째로 볼 기능은 다크 모드인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검은색 테마로 변경이 됩니다. 자, 빠져나갔을 때는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것을 실행을 해도 해당 테마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화 걸기도 마찬가지, 연락처도 마찬가지. 자, 근데 네이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기본 앱에는 모두 적용이 되지만 추가로 설치한 앱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검은색 배경이 눈 피로에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전력도 적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요 기능 편하신 분들은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와 유사하게 눈 피로와 관련된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이미 많이 알고들 계시죠? 예전에는 앱으로 제공한 기능인데 기본 기능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건데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저는 확실히 눈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 눈이 피곤할 때 이 기능을 많이 쓰는데요. 약간 누리끼리해진 느낌인데 유해한 전자파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길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필터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낮게 할 수도 있고 최대한 높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붉은기가 많이 나서 좀 불편한데요. 중간 정도로 하고, 이 기능은 가끔씩 유익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Always On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은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인데요. 빠른 설정 아이콘에 아이콘 형태로 추가가 되면서 좀 더 편하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된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지금과 같이 ON을 시키게 되면은요, 화면이 지금과 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시계와 그날 해야 할 일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날짜까지요. 보여주는 시계 형태도 실제 아날로그 시계처럼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기능은 저는 켜놓습니다. 자, 그래서 시계를 보고자 할 때 그때마다 이제 화면을 켜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자, 근데 지금의 기능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교체하고 처음 이거를 설정을 했을 때 바로 반영이 안 되던데요. 자,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해당 부분을 길게 터치를 합니다. 아마도 기능이 바로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켜져는 있지만,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터치를 하면은요, 항상 켜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는 꺼져 있는 건데 화면을 한번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야지만 Always On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항상 켜기로 바꿔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언젠가부터 화면 녹화라는 버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화면들을 자체적으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자, PC인 경우에도 게임하는 장면을 녹화를 하겠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요. 오캠이나 공캔, OBS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존에는 스마트폰에서 화면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비즌이라는 앱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이 부분 터치하고 화면 녹화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앱은 완전 무료
무료 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광고가 뜨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자, 이 기능이 기본 기능으로 지금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자, 미디어 소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 영상을 녹화를 한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가 같이 녹화가 되면서 저장이 된다는 거죠. 미디어 소리 및 마이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 소리나 내 목소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녹화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 눌러가지고 연필 모양을 하게 되고 색깔을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으로 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유튜브 영상을 실행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자체도 함께 녹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자, 정지를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갤러리로 가게 되면은 방금 녹화한 동영상 재생을 해볼까요? 제가 했던 것들이 다 녹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그리는 것까지 녹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QR코드 스캔이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주 예전에는 별도의 앱을 설치를 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앱에 있는 QR코드 스캔 기능을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제가 저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QR코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QR코드 스캔 아이콘을 터치를 하겠고요. 사진 카메라 기능이 열렸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의 QR코드를 적당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식이 됐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연락처 정보, 연락처에 전상훈님을 추가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터치를 하고 이 앱을 사용을 지금과 같이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 회사 번호, 개인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제가 설정을 했으면 아마 들어갔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추가하는 그런 기능이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있는 QR코드 스캔 기능이 별로 대단한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그냥 카메라 앱을 실행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터치하지 않고요.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뭐 QR코드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카메라 기능에 QR코드가 있으면 QR코드를 인식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땐 사진을 찍는 그리고 뭐 스캔을 할 때는 또 스캔 기능이 수행이 되는 지금의 요 사진 요 기능에서 모든 것들이 함께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은 근래 출시되는 삼성 플래그십 모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급할 때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새롭고 유익한 기능이 한 가지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그 전에 기본적인 사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켠 상태에서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지금과 같이 엎어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충전하고자 하는 폰, 물론 이 폰도 무선 충전 기능이 지원이 되어야겠죠. 이것을 이렇게 십자 형태로 올려놓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충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갤럭시 워치 같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올려놓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된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아이콘을 길게 터치를 하게 되면 설정창에 나오는데요. 자, 일단 사용 중인 것을 끕니다. 자, 끄게 되면은 자, 밑에 배터리 잔량 한도라는 게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 배터리를 공유를 해주되 최소 내 배터리를 50%는 남겨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무작정 공유를 해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 핸드폰은 완충이 되면서 내 핸드폰의 배터리는 0%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을 제한해주는 그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홈 화면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페이지 이동을 쭉 하다가 마지막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지금의 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지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자, 이 부분 설정과 관련해서 홈 화면에 빈 공간을 길게 터치를 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가능하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똑같이 지금의 홈 화면 설정창으로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가면 지금의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자, 이것을 끄기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더 이상 왼쪽으로 했을 때 이동이 안 되거든요.
스마트폰 버튼과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폰인 경우 오른쪽에 볼륨 위아래 버튼과 전원 버튼 이렇게만 존재를 합니다. 자, 한동안 전원 버튼과 빅스비 버튼, 볼륨 버튼 이렇게 존재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버튼이 하나가 줄면서 관련 설정하는 부분이 조금은 바뀌었는데요. 자,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편한 설정일지 저희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 설정을 하기 위해서요. 알림창을 내리고 설정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아래에 보면은 유용한 기능, 자, 이 부분을 들어가고요. 측면 버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들어가면, 자, 일단 저희 경우 전원 버튼을 2번 누르기를 했을 때 카메라 빠른 실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앱 열기를 선택한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카메라 빠른 실행이 좋은 거는 그냥 전원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빨리빨리 실행을 한다, 그 부분도 있지만 화면이 잠겼을 때, 자, 우리가 패턴이나 지문 같은 걸로 화면을 열고 카메라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화면이 잠겼을 때도 전원 버튼 2번만 누르면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 빠른 실행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참고로 지금의 항목이 없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2번 누르기 카메라 빠른 실행 설정이 예전에는 이곳에 있지 않았고요.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면은 카메라 앱의 설정 아이콘이 있거든요. 자, 이곳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 전원 버튼 2번으로 카메라 앱 실행하기라는 옵션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그 부분이 지금의 설정 위치로 바뀌었다는 부분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길게 누르기 경우에는 대부분 전원 끄기를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 호출하기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했을 경우에 전원은 어떻게 끄냐라고 질문을 또한 하시는데요. 자, 알림창을 내리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바로 전원을 끌 수도 있고요. 제가 빅스비 호출하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알람 설정 때문에 쓰거든요. 빅스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일 오후 3시에 알람, 네, 23시간 29분 후에 딱 맞춰 올릴게요. 11월 13일 오후 2시 반에 알람,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알람을 맞췄어요. 지금과 같이 내일 모레 특정 날짜, 그리고 그냥 12시 1시를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시간에 12시나 1시,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거의 자연어에 가깝게 음성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관련 알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계 앱을 들어가서 알람 기능을 한 다음에 플러스 기능을 누르고, 이런 복잡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오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렇게 일정 체크를 하기가 번거롭거든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알람이 울렸을 경우, 아,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알람 설정을 했지라고 해서 바로 기억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탔을 때도 깜빡하고 못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도착하기 한 2분 전으로 해가지고 알람 설정도 하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림창을 내리는 경우 위에서부터 쓸어 내리는데요. 저와 같이 이렇게 케이스가 껴져 있는 경우에, 지금의 펜인 경우에는 위에부터 내리기가 쉽지만 손가락으로 하는 경우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쉽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알림창을 내리고 설정창으로 들어갑니다. 위쪽에 보면은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보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들어가고 쭉 내리면 홈 화면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을 들어가서요. 아래쪽에 쭉 내리면 홈 화면 쓸어 내려 알림창 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위에부터 끌어내리지 않고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끌어내리면은 지금과 같이 바로바로 알림창이 뜨거든요. 참고로 앱이 실행이 안 되어 있을 때, 홈화면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이 기능이 먹히는데, 지금과 같이 앱이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스크롤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마찬가지 위에서부터 끌어내려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알림창이고, 이렇게 하면은 앱스 화면으로 이동하는 요 설정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